마지막 주제인 어느새 벌써 마지막 주제고 시간이 훌쩍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중간에 제 잘못으로 인해서 좀 시간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성공적인 삶의 견해 차이 및 업무에 대한 열정 차이. 아까 처음 워라밸을 좀 언급하면서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꼰대 측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제가 있으실까요? 먼저 할까?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먼저. 네. 그 개인적인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단 열정이 있어야지 성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성공적인 삶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뭐 다르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저는 예전부터 했던 것은 항상 열정적으로 하면 따라오는 것이 사랑과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맥관계,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가정도 이루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꼰대 입장에서는 돈과 명예가 이제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것들에 대한 분들의 생각은 아까 워라밸을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의 개성, 개개인의 가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 동안 돈 벌고 1년 동안 번 돈으로 여행을 가고 그래서 더 많은 견문을 넓히고 또 다른 생각을 넓히는 그런 것들의 삶의 가치관이 좀 달라지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그게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것들 측에서는 또 이 주제에 대한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주제가 성공적인 삶의 견해 차이입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 차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기사를 보면은 20대, 3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플렉스 문화. 또 최근에는 뭐예요? 재테크죠. 요즘에. 그렇죠. 지금 직장보다 좀 더 다른 곳에서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은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근로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하면서 이제 직장 내에서 그런 자기의 성공을 직장 내에서 일으켜내는 그런 것들이 분명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무게가 옛날보다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직장에 대한 무게가 엄청 컸다면 요즘 사람들은 다른 이제 뭐 기사도 보고 책도 읽고 하면서 다 보셨겠지만은 직장 내에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런 이제 직장 상사들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보다 다른 쪽을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내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요즘 것들은 또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직장에서는 약간은 좀 낮은 노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제가 지금 들으면서 또 네. 갑자기 들었던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직장 내 성공이 내 삶에 큰 변화를 예전처럼 변화시켜주지는 않는다. 그게 다가 될 수 없는 그렇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업무를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 외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업무에 대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되면 이게 실수가 될 수 있는 게 업무에 대한 걸 놓쳐버리면 안 되고 그걸 가져가면서 다른 걸 찾아가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걸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네네. 대신에 예전처럼 직장에 너무 막 올인하는 거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도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꼰대 국회 측에서는 네네네. 직장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가벼워졌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되게 상당한 노력을, 물론 지금도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는 것만큼 직장은 참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힘들었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췄다면 지금은 쉽게 쉽게 그냥 나 이직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하고 아까 애사심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면서 애사심도 점점 떨어지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런 연결고리가 되네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또 다른 혹시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혹시 해주실 분이나 아니면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직장 생활은 이제 직장을 나오기 전에 사회생활 하기 전에 학생일 때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직장인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생각을 했을 때 네.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아서 여행도 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해서 내 네. 삶을 꾸리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요즘에 하면 근데 요즘에 제가 지금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빵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되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요즘에는 돈 벌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직장이라는 게 요새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과 개념이 되게 무색해질 정도로 이런 직장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기보다는 그거를 영위해 나감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시집 장가도 가고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야지 그리고 애들도 키워야지가 됐던 돈의 가치였는데 지금은 그 돈의 가치가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하나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신입으로 나와서 연봉을 얼마만큼 받는지도 저희가 다 빠삭하게 알고 있고 테이블도 대부분의 병원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사실 생각해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갭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그 1,000원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컸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은 그 1,000원이 혹은 10,000원이 1,000,000원이 그 가치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가치의 개념에서 봤을 때 평생 직장으로 내가 여기서 과연 얼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물론 다른 동료들과 얘기했을 때도 또 후임들과 얘기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에 대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서 더 다져나가야지라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성장에 조금 더 사람들이 발전을 기하는 게 아닐까, 노력을 좀 더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번뿐인 삶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이라도 더 하면서 살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욜로랑 또 비슷한 건가요? 네, 욜로 같은 거죠. 한 욜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말 더 많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꼰대 측에서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네, 대체적으로 이제 다 들어보니까요. 아마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거는 아마 다 서로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어느 거를 가치 있고 또 어느 거를 어떤 목표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년차 때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처음에 직장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급여를 생각하고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보통. 맞아요. 그래서 작업 치료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한 치료사로서 난 좀 더 작업 치료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처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한계점이 와요. 그때부터 이제 이직이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성공이라는 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치료사를 발판으로 나는 좀 더 유명한 치료사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꿈을 쫓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중간 연차 정도 되면 이제 치료는 어느 정도 이제 할 대로 조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돈을 쫓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겹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저연차 때부터 이제 신규 이제 막 들어오지 얼마 안 된 네. 시점에서부터 너무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치료사가 되었고 또 치료사로서의 발판을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됐든 또 다른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연차 때나 이제 신규 치료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작업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학문적인 지식을 쌓고 좀 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조금 다져놓고 이후에 더 넓은 것을 봤을 때 기본적인 어떤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이게 참 들어보니까 양측의 그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요즘 것들 측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꼰대 측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또 꼰대 측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 참 저도 헷갈리는 지금 시간인 것 같은데 또 한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직장에서 내 미래를 꿈꾸기에 한계를 느낀다면 그러한 열정이 덜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그런 거죠. 직장의 비전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뭔가 변화를 만들고자 했는데 저게 혼자 지쳐버렸을 때 그러지 않나. 그렇죠. 이게 진짜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특히 이제 재활병원 쪽에서 계속 이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병원이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까지 다 버텨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한 직장에 대한 애사심이 생각보다 이걸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게스트분들의 이제 의견을 이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들어봤는데 혹시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서 오늘 이 꼰대들의 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본인이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한번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네. 네, 딱히 없는 것 같으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혹시 꼰대 측 선생님들은 애사심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가 아니라 있으신가뇨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셔서. 저 있습니다. 애사심 네,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애사심이 많죠. 네. 아, 애사심이 그럼 있어야지만 네, 그 밑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애사심이 없다라고 하면 내 자신의 애사심이 없으면 그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치도 그렇지만 애사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제가 대신 저도 지금 이 직장에서 저는 꼰대는 아닙니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8년을 지금 여기 8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망도 많이 하고 병원 측에 화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그런 감정들이 왜 자꾸 나오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병원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꼭 이제 애사심이 있다고 해서 좋은 감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미운정이라고 하잖아요. 미운정도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저의 경우는 그런 애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네. 또 음, 애사심을 갖고 여러 노력을 하지만 사측에서 그에 응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요. 아하,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이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하게 이제 진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모든 치료사 선생님들이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에 첫 직장을 잡았을 때 굉장히 큰 애사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병원에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 병원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연차가 이제 좀 더 이제 쌓여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측인 이제 병원 측에서 나는 좀 더 이 병원에 대해서 득이 되려고 이제 노력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다른 치료실을 따로 더 좋게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듣고 와가지고 이런 걸 제시한다든지라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간혹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측에서 좀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느 부분,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만을 많이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계속 부딪히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직급자들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물론 사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으로 막 이렇게 불평불만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이건 너가 되냐 내가 되냐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부딪히고는 있거든요. 저희도 아마 어느 병원이든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모여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어느 선까지 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부분을 좀 잡아보시고 토의를 좀 하시고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그래도 좀 혼자만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 이런 거 자괴감 이런 게 빠질 수 있는데 좀 더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한마디 더, 한 분만 더 의견을 해주시면, 네네네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네. 네. 왜냐면 제가 전에 병원을 한 8개월 정도를 직급자로, 처음으로 이제 직급자로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거기를 마지막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움이 사실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거기 이제 재활 부장님이 너무 PT 쪽에서 너무 이렇게 좀 권위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인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좋게 말하면 양보였지만 사실 되게 부당한 업무들이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부당한 업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기구도 같이 봐줘야 돼. 거기 기구 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치료사들이 기구를 가서 도와줘야 된다든지 치료를 5분 일찍 끝내고 기구를 세워주고 내려주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면서 애초에 그래갖고 계약을 할 때 제가 연봉도 저는 높이지 않았고 제 연봉도 높이지 않았고 팀원들 연봉을 이제 PT랑 맞춰주겠다는 그 초봉을 맞춰주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제가 입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 그리고 이제 제가 치료적으로 많은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입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생각보다 꼬투리를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기획서를 써가도
뭔가가 안 된다거나 뭐 예산적인 게 어렵다, 병원 사정이 어렵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준비만 하던 찰나에 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환자분들이 왜 이제 바깥에 외출을 못 하셔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거는 그룹 치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말이 그룹 치료지 사실 모아놓고 1대1로 치료사들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룹 활동을 작업 치료로 진행을 하는 걸 제가 계속 기획을 했는데 계속 캔슬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그거를 기획한 거를 확 내가지고 바로 이제 실천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되게 수많은 야근과 수없이 많은 부당한 일들을 제가 계속해서 함구하고 급여에 대한 것도 제가 계속해서 저는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되게 큰 괴리감을 느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장님이랑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작업치료 직급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토요일 수당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병원이 어렵다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작업치료 직급자 2명이 그냥 같이 퇴사를 하면서 그거를 다 챙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사측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분명히 프로블럼이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서 다리를 놔주는 사람조차도 저희가 함께 한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듦을 많이 느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짜 내가 뼈를 갈아서라도 내가 이 치료실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손해진 게 없어야 더 많이 공격적으로 더 많은 걸 시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잘 모를 때 더 많이 뛰려고 했었거든요. 가볍게. 근데 훨씬 가벼운 만큼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업치료사로서의 제 삶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를 가졌었어요. 사실 거기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도.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제가 여기 작업치료 커뮤니티를 참여를 계속하는 중에도 사실 참여를 계속 잘 못했지만 그만둔 와중에 지금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작업치료가 싫어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가 아니고 전 지금도 제가 작업치료사라고 저는 어디 가도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병원에 있어서 작업치료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작업치료라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작업치료사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이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많이 알려져서 같은 고민을 같이 나누고 조금 더 우리가 모아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오늘은 꼰대에 대한 얘기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가장 큰 꼰대는 사실 병원이고 그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치료사의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모이면 하나씩 깨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네. 네, 좋은 말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꿀밤님께서 이제 아까 사측에서 계속 노력을 하지만 사측에서 그에 응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런 실패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그냥 이 병원이나 이 기관에서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 노하우를 계속 가다듬어서 본인의 무기로 만드시면 언젠가 쓸 일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가다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게스트분들이 이제 토론을 했잖아요. 느낀 점과 아니면 자유롭게 오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소명 선생님은 좀 해주신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함께 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서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또 소통하다 보면은 더 좋은 이제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팀원들을 처음으로 같이 이끌어가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게끔 되게 생각했던 말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제 지금의 멘토이신 그 재활 부장님이시거든요.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분을 멘토 삼아서 오, 살고 있어요, 지금. 색다른 근데 이제 개념이네요. 네. 와, 네. 두고 봐라 이거네요. 두고 닮아가고 싶은 봐라. 분도, 네, 닮아가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지 않기 위해선 내가 반드시 그런 거를 실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꼭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도 보고, 제가 혹시라도 저희 팀원들한테 제가 언제나 의리일 수도 있고, 제가 끌려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상황을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적어놨던 문구가 있었는데, 네.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꼰대가 요즘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도 요즘 사람들이 꼰대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서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조금 덜 성립되어 있고 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알기 때문이 아닐까 혹은 나를 너무 몰라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오늘이 첫 회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우리가 조금 더 같은 생각으로 조금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세영 선생님 한번 오늘 느낀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요즘 것들은 존재했다고 해요. 그때도 이제 또 꼰대도 있었고 어떤 시기에서나 뭐 자기를 대변하는 최소의 뭐 방패 같은 거죠. 꼰대든 요즘 것들이란 이러한 말들이 생겨난 게 서로 뭐 잘 이해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정호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주제가 꼰대와 요즘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뭐 소감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누구나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뭐 받아왔던 교육에 따라서 뭐 가치관이라든지 사고 자체가 아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의사소통이 되려면 서로의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작업치료에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도 조금 이해를 하고자 하고 이제 노력을 한다면 서로 일방향적인 대화가 아니라 쌍방향의 대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은 어떤 작업실사든지 다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했다시피 아마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좀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장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계속 쌓아다 보면은 선생님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병원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좀 최대한 해보시고 본인 어떤 장점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또 무기로 만들면 기회는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은규 선생님. 네. 네. 일단 꼰대하고 요즘 것들은 어디 가도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꼰대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요즘 것들이 없고 요즘 것들 선생님이 없으면 꼰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서로 아까 임소명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좀 더 해결하는 방향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작업치료사가 너무 힘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워라밸, 그다음에 복장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만약에 작업치료사 자체가 힘이 컸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국불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도 좀 힘이 컸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경기 남부 이 모임을 하면서도 그 조그맣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체로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저는 오늘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게스트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는 누구를 비하하고 누가 더 나은지를 보여주려는 자리는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해의 폭을 넓혀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건데요. 오늘 시간 이후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배우 박중훈 씨 어머님께서 박중훈 씨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다.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 노력이 부족해. 라는 말씀보다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혹시 도와줄 건 없겠니? 없니? 라는 말씀과 격려를 해주는 것은 또 어떨까요? 반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보고 무조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꼰대라고 치부하는 행동을 좀 삼가하는 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공경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이라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의 주제와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주제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에는 오늘 그 패널로 참여해 주신 양정훈 선생님께서 DJ로 해주실 거예요. 진행하는 코로나 이슈로 인한 작업치료 전반적인 상황과 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10월 21일에는 제가 진행을 하고 사연 소개와 함께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생활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과 함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제알라디오 저는 김영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